여러분, 오늘 아침 알람 소리가 울렸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나요? 5분만 더. 세 번째 알람에서는 30분만 더로 바뀌진 않았나요?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거짓말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한때 신세대 감성을 사로잡는 작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제게 알람 소리는 고문 같았고 침대는 감옥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3개월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마감을 계속 미루던 나날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떠다녔지만 키보드 앞에 앉으면 모든 생각이 증발해버렸죠. 이건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거야. 또 실패하면 어쩌지. 더 완벽한 구상이 필요해. 이런 생각들이 저를 올가매는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제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의 그 책은 저에게 강렬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실행력뿐이다. 여러분의 침대는 무엇인가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멈춰있는 꿈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면 나는 눈을 뜨지만 몸은 여전히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알람을 끈 나는 SNS를 후워보며 또다시 5분만 더라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결국 30분이 흘렀고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작가님, 원고 마감이 오늘까지라고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편집장의 목소리에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한때는 신세대 감성을 사로잡는 작가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마감을 지키지 못해 편집자들의 골칫거리가 된 소설가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꼭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바라봤다. 3개월째 한 줄도 진전되지 않은 소설 파일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데뷔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찍 찾아온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 이후로는 슬럼프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 소설은 혹평을 받았고 세 번째는 그나마 반응이 괜찮았지만 첫 작품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소설은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다녔지만 키보드 앞에 앉으면 모든 생각이 증발해버렸다. 이건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거야. 또 실패하면 어쩌지. 더 완벽한 구상이 필요해라는 생각들이 나를 올감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원고를 보내지 못했다. 대신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자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틀거리며 걷던 나는 24시간 서점 앞에서 멈췄다.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서점에서 한 책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았고 첫 문장이 나를 사로잡았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실행력뿐이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전율이 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마치 누군가 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 책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어느새 새벽이 되었지만 나는 책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책은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두려움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전진 신호다. 두렵다면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는 침대에서 벗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다. 완벽한 시작을 찾지 말자. 그냥 쓰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오전이 지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편집장이었다. 작가님, 원고는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지금까지 쓴 내용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다. 완벽하지 않았고 아마 퇴고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5분간 바라본 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글을 쓰는 시간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하루에 500자도 쓰기 힘들었지만 점차 1000자, 2000자로 늘어갔다. 달력에 매일 글을 쓴 날짜에 빨간 X표를 했다. 그리고 그 체인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한 번은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이 없었지만 밤 11시에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펼쳐 몇 문장이라도 적었다. 체인을 끊고 싶지 않았다. 2주가 지났을 때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가님, 정말 놀랐어요. 이번 원고는 다르네요. 전작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뭔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글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며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작은 서점을 열고 싶다는 꿈을 오래 품고 있었다. 너 요새 달라 보여. SNS에 올리는 글도 뭔가 생기가 넘치는데?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 나는 그녀에게 내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을 통해 깨달은 것, 새롭게 만든 루틴, 그리고 실행력의 중요성에 대해. 근데 너는 어때? 서점 준비는 잘 돼가?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 시작도 못했어. 작은 문제도 있고 위치도 못 찾았고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고 싶은데. 그 순간 나는 한 달 전에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완벽한 준비란 없어. 5%만 계획하고 95%는 실행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날 우리는 함께 상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지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점차 눈빛이 달라졌다. 한 공간을 보고 나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여기에 책장을 두고 저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고. 한 달 후 민지는 작은 서점 첫걸음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녀의 서점에서 첫 번째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네 번째 소설이 출간되는 날이 왔다. 제목은 침대 밖의 세상이었다. 소설은 자신의 두려움과 완벽주의에 갇혀 있다가 점차 실행력을 키우며 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내 이야기자 많은 이들의 이야기였다. 민지의 서점에서 열린 출간 기념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행사가 끝나고 민지가 내게 다가왔다.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 서점도 없었을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1년 전의 나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랄까. 매일 글을 쓰고 새 책을 출간하고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나. 더 이상 침대에 갇혀 있지 않은 나.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6시에 알람이 울렸다. 하지만 이제 알람 소리는 더 이상 괴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침대에서 벗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다. 5번째 소설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설렘만이 가득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준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그저 익숙한 편안함?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직 실행력뿐이다. 처음은 누구나 형편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침대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라. 그것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전진 신호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사실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 단지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 갇혀 완벽한 시작만을 기다리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아이디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실행력입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무엇인가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두려움일 수도, 완벽주의일 수도, 혹은 그저 익숙한 일상의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대 밖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달력에 빨간 X표를 하나씩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그 체인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상상했던 그 모습에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편없는 첫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고 싶지만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요? 해시태그 침대 밖의 세상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첫 걸음을 선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액션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전진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를 박차고 나와 여러분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그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